네, 지금부터는 정부의 그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데피니션인데 뭐냐면, 이게 정부의 T가 정부 세금이고, 이제 정부의 수입이고, G가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T 빼기 G가 크면, 정부가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보다 더 적게 지출하면 정부가 재정 흑자가 있다고, 버젯 서플러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이제 퍼블릭 세이빙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자기가 더 많이 쓰면, 저, 이 정부 지출이 세금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재정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적자 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퍼블릭 세이빙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T하고 G가 같으면 이 뭐지 밸런스 버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퍼블릭 세이빙이 제로이죠. 그지? 근데 대개의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기 뭐지 항상 이 재정 적자가 계속 있습니다. 매년 재정 적자가 있죠. 재정 적자가 있다는 건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퍼블릭 세이빙이 네거티브라는 거죠. 내가 세이빙이 네거티브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돈을 빌렸다는 거죠. 바로잉을 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어떻게 바로잉 할 수 있습니까? 돈 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지? 돈 빌릴 때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쓰죠? 그게 차용 정수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돈 빌릴 수 있게 하면은 그래 너네 돈 빌려줄 테니까 그럼 그 계약서 쓰는 게 그게 차용 정수인데 정부도 돈 빌리려면 차용 정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쓰는 차용 정수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해요. 국채 발행인 거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이제 빌리는 겁니다. 정부 국채를. 이게 이제 미국은 트레저리 본드라고 있고 한국은 한국 국채가 있죠. 그래서 그 국채 발행해서 돈을 어, 이 부족한 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이제 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래 이제 이게 계속 국채 계속 많이 발행하고 계속 많이 빌리게 되면서 빌리는 빚이 이제 그 축적되면 이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이제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논란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그 재정 그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정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가 한국 겁니다. 요 그래프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80년대 전에는 어떤 재정 적자였는데 재정 적자가 많았는데 80년 초반 이후부터는 계속 재정 흑자였죠. 2003년대 잠깐 재정 적자가 한번 되었다가 그리고 2009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전부 재정 적자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계속 재정 흑자를 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정부는 보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네거티브죠. 잠깐 되는 것 말고는 네거티브 대부분이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GDP 대비 이 뭐지 재정 적자의 양인데 GDP 자기 나라 GDP 대비로 따지는데 지금 이게 이때가 한 10% 넘게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미국 금융위기가 있을 때 재정 적자가 이만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국도 이때는 저기 뭐지 재정 적자가 좀 있죠, 그지? 근데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죠. 이 재정 적자가 많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가 많다는 건 G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T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왜 엄청 지출을 많이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한국 정부도 그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았네요.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돈을 잘 안 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고 자,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어, 이건 똑같은 이야기네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흑자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건 1940년부터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1970년부터 보여주는 건데 1940년부터 보면 이때 40년에서 50년 사이에 40뭐 2년 3년 사이에 재정 적자 엄청 많았죠. 이때가 왜 재정 적자가 미국에 많았습니까? 거의 한 30%까지 육박되죠.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때 빌렸던 거죠. 그걸로 이제 전쟁하면 뭐 합니까? 뭐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 트럭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뭐 총도 만들어야 되고, 대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만들려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죠. 그런 걸 하려면 다 사람도 고용해야 되면 뭐 월급 줘야 되겠죠. 공짜로 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 월급 주려면 거기 다 뭡니까? 정부 재정 지출부터 나가는 거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서 그걸 하는 거고, 많이 빌렸다는 걸 어떻게 뭐로 빌린다? 대개의 경우에 뭐로 합니까? 국채 발행하는 거죠. 차용증서 쓰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많이 빌리니까 이때는 엄청나게 많이 빌리네요. 이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언제? 금융위기 때. 지난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이 정부의 부채인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가 100%, 그러니까 GDP 대비 1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때가 그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빌렸고, 그러다가 쭉 감소해 오다가 이제 경제가 이제 좀 좋아져서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100을 지금 이미 요 데이터로 넘어갔는데, 코로나가 지면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 적자가 이제 이따 이게 쌓이니까 계속해서 부채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지? 이게 부채와 재정 적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채라는 건 스톡의 개념이고 재정 적자는 플로우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빚의 총량이죠. 이게 뭐냐면 해마다 뭐가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거 간단하게 써주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T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그 부채가 있습니다. 이게 T만큼.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또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빌리게 되면 지출을 그보다 많이 써가지고 이 세금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빌리면 이것만큼 다시 또 이제 부채가 생기겠죠. 거기다가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이때 이자만큼 이자 수입을 갚아야 되겠죠. 이것만큼도 이제 빌린 돈에서 합이 되면 이만큼이 이제 또 빌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자 비용입니다. 내가 아침에 있는 빚. 이 전체가 다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다 합치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오늘 저녁의 부채 혹은 내일 아침의 부채 양입니다. 이 빚의 양입니다. 이걸 다 합친 게 결국은 내일 아침의 빚의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D라는 건 빚이고 대치고,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재정적자, 재정흑자죠. 이게 만약에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이게 포지티브니까 그만큼 빚이 더 늘어나는 거고, 재정흑자가 생기면 저게 네거티브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빚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빚이 이제 대시 오버타임이 증가하는데, 이때는 계속 이제 요때는 보시면 미국 정부가 계속 빚을 갚아 나가는 때였고, 다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는 초반부터는 다시 이제 미국 정부가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중인 거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빚이 어떨까요? 요거는 제가 아직 데이터를 못 구했는데 데이터를 구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이건 데퍼시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여러분들 레이건이 누군지 대부분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레이건은 1980년에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80년부터 88년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 배우였죠. 그 전에 영화 배우였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주창하는 정책이 뭐였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주창하는 정책이 어떤 거냐 그러면 민영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신자유주의에 가장 이제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정치가 중에서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흥미롭게도 그렇게 이제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이런 것들,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소비에트 유니언과 소위 말하는 군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군비 경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소련하고 있는 당시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 과거에 구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건데 군비 경쟁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국방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또 여기서 또 강한 또 이제 미국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방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작은 정부를 또 한편으로는 약간 모순되지만 그래서 텍스컷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습니다. 텍스컷은 텍스는 줄어든 거죠. T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G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으니 결국은 이 재정 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포지티브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재정 적자가 생기면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텍스는 줄어드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게 저축에 대한 공식인데 저축에 대한 어떤 식인데 공식이 아니라 식인데 여기서 정부 지출이 텍스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Y 빼기 C 빼기 G가 저축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저축은 줄어들죠.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 텍스가 있는데 텍스가 줄어들면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거지. 텍스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는 많이 늘어났지.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텍스가 줄어들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잠깐만요. 텍스가 줄어들면 다시 돌아서 텍스가 줄어들면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고 그지. 그러면 소비는 이제 늘어나겠지. 소비가 늘어나니까 저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은 정부 지출이 늘어난 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텍스가 줄어든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뭐를 증가시켰냐 그러면 뭐에 영향을 줬냐면은 내셔널 세이빙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셔널 세이빙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균형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투자 함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형에서의 자금 시장 균형이었습니다. 자금 시장에서 보시면 이게 자금의 수요 투자고 자금의 공급 저축 함수인데 지금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군비 경쟁 때문에 국방비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그지?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또 한편은 텍스 컷을 해서 세금은 줄어들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뭐를 이야기시켰다고 저축을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저축 곡선이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축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주어져 있던 균형 이자율에서는 이게 이제 새로운 공급이 되고 이게 수요가 되니까 어느 게 더 커졌습니까?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진 거죠. 초과 수요 상태가 있으니 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금 빌리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R2가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균형 가격이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투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너무 자연스럽겠죠. 저축도 그러니까 이 레이건의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자율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저축은 줄어드는 이런 일이 80년대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데이터에서 봤더니 70년대고 이게 80년대가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10년 동안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서 T 빼기 G가 70년대도 재정 적자였지만 재정 적자가 GDP의 2.2%였는데 80년대는 GDP의 3.9%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죠. 그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저축은 그래서 보시면 GDP 대비 저축이 19.6%였는데 이제 17.4%로 저축도 줄어들었습니다. 봤던 거 똑같죠, 그지? 반면에 이자율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자율은 올라갔죠. 그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설명했던 그 이론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주 간단한 모형을 배웠는데 이게 미국의 그 거시경제를 70년대 80년대 미국의 거시경제를 나름대로 요 거시경제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